안녕하세요. 뒤늦게 부동산 영끌에 뛰어든 20, 30대 청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식으로든 호구하나 물어서 그들에게 다 떠넘기려고 애쓰는 부동산 유튜버, 가짜 전문가들이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을 일으킨 범죄자들이죠. 근데 그런 범죄자들이 너무 많이 창궐하게 지금의 정부가 방치했죠. 그 덕분에 몰락하고 무너질 20대, 30대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무리하게 빚을 끌어들여서 부동산을 여러 채 매입한 청년들도 있네요. 뭐 그런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그리고 주식에 빚을 내서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쉽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환상에 빠져서 너무 많은 빚을 끌어들였죠. 그로 인한 부담을 지금 서서히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금리가 3%이던 게 5%로 올라가면서 감당이 안 돼서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잘 봐야 되는 거죠. 왜? 지옥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인 거죠. 이제.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5%인 것이 8% 올해 연말이 되면 8%가 안 되겠습니까? 이미 한국은행 총재가 연말이 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1.75에서 2%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말이 되면 2.0%가 된다라고 보면 맞죠. 1.25%인데 시중금리가 5%, 6%이다 라고 하면 기준금리가 2.0이 되면 시중금리가 연말이 되면 8%도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한 내년 2023년이 되면 기준금리는 또 올립니다. 2.5, 2.75, 3.0까지 될지도 모르죠. 이렇게 되면 내년 되면 시중금리가 얼마까지 되겠습니까? 10%까지 되는 걸 봐야죠. 뭐 올해 연말이 되면 시중금리가 주담대 기준으로 뭐 한 4%에서 8%까지 된다라고 하면 내년이 되면 주담대가 한 5%에서 10%까지 간격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후년이 되면 6%에서 12%까지 13%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상금리라는 명목하에 무수히 많은 영끌한 이들에게 금리를 더 요구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30년짜리 40년을 늘리고 원리금을 좀 낮추는 형태로 해서 설계해서 이제 또 넘기는 거죠. 부부다라고 하면 외벌이는 맞벌이하게 만들고 혼자 살면은 추가적인 일을 더하게끔 아르바이트를 투잡하고 쓰리잡하게 만들려서 어떤 식으로든 돈을 더 벌게끔 요구하는 거죠. 강요하는 거죠. 이미 그런 사회가 서서히 시작됐죠. 그렇게 하라고 아르바이트 하라고 배달 알바 광고하고 도보 배달하라고 하고 주말에는 쿠팡 물류센터 가서 빡세게 일하라고 계속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택시기사 하라고 하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뭡니까? 뭐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만 일할 수 있는 것처럼 흉내 내놨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예속돼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빡세게 일만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가고 있죠. 도망간다고 해서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끝까지 추적해서 빚은 다 받아내는 게 금융업계의 그들의 생리죠. 사채업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악랄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지금 금융노예 600만 명을 포획해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는 뻔하게 예정이 돼 있죠. 오늘 2월 24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동결 했죠. 1.25%로. 근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당장 다음 달 3월 달에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중요하죠. 0.5%를 올린다라고 예견하고 있는 사람들이 90%가 넘죠. 사실상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게 3월 달에 올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도 여러 차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죠. 그로 인한 충격, 여파는 엄청날 거라는 거죠. 202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2년 시작인 게 더 무서운 얘기죠. 22년이 되고 23년 되고 24년 되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목까지 차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은행들이 그렇게 감당 못하고 못 버틴다고 내버려 둘까? 놔둘까? 절대 아닌 거죠. 또 엊그제 정부가 금융당국이 그 자영업자 대출을 또 유예해줬어요. 이것도 폭탄을 그냥 미루로 그냥 떠넘긴 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은행들이 그들의 빚을 그냥 탕감해 줄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더 큰 폭탄으로 더 악랄하게 더 빡세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권 은행들대로 저걸 유예시켜 준 게 되게 머리 아픈 골칫거리인 거죠. 근데 그걸 버릴 수 있냐고요? 놔버릴 수 있냐고요? 아니죠. 끝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다 뜯어낼 거라는 거죠. 아,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받아낸다라는 거죠. 뜯어내는 게 아니죠. 받아내는 거죠. 왜? 그동안에 유예를 너무 오랫동안 하면서 이번에 하면 내 차례라고 하는데 너무 길게 유예를 시켜주면서 부실폭탄이 너무 커진 거죠. 문재인 정부가 되게 나쁘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때에 그 불편하고 안 좋은 거라도 연장률시키고 일정 부분 손실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그런 매스를 대야 된다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수술 안 하고 그냥 봉합하고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다음으로. 그게 더 나쁘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로 인한 나중에 타격, 충격은 누가 다 뒤집어쓰냐? 국민들. 기득권들은 괜찮죠. 기득권들에게 지하철 요금이 5,000원 되고 버스 요금이 5,000원 되고 세금이 더 는데 타격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내야 될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지고 기름값이 오르면 부자들은 데려서 좋아합니다. 거리에 돈 없는 것들이 차 끌고 나와가지고 길 막히게 하는 것들 안 보아서 속 시원하다고 얘기합니다. 비싼 레스토랑에 보통의 사람들이 과시한다고 돈 쓰지 않아서 더 여유 부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대려 불황을 더 좋아한답니다. 명품가에 가도 더 대접받으면서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고 자신이 돈 쓰는 맛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만 있는 일이냐? 과거에 계속 있어 왔죠. 영국도 겪었고 프랑스도 겪었고 독일도 겪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모두나 다 겪었던 과정을 지금 현재 한국도 겪으려고 하는 거죠.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이제 시기들이 이제 닥쳐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어야겠습니까? 이미 걸려든 사람들은 걸려든 사람대로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빚의 굴레에 갇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팔아내고 손절해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든 현재 상황에 적응해야죠.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빚지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감사할 일인 거죠. 정말 고마워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잘 견디고 잘 극복해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괜찮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꽤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23년, 24년 또 그 이유는 그 이유대로 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절대로 미국이 이번에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냥 말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래는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금리를 올리고 점점 더 자신의 부채를 재조정하는 긴축의 시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부채의 규모가 더 커진 거죠. 가계부채도 커지고 정부 부채도 커지고 기업 부채도 더 커지고 감당 못할 수준까지 커진 거죠. 이러한 충격들은, 경제적인 부채들은 결국 누군가는 갚아야 되고 그로 인한 재조정은, 구조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빚진 자들, 감당 못할 빚쟁이들이 이번 작업의 재물들이죠. 재물이었던 거죠. 사실상 사냥감이고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최하층민에 자리 잡아서 소리 소문 없이 숨죽여가며 일만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노동 부족 국가의 부족한 노동력을 다 메워줄 사람들인 거죠. 금융업계에 돈을 벌어주는 황금알이 될 것이고 부자들, 기득권들, 재벌 족벌가들이 부리는 노예가 되는 거죠. 더 악착같이 더 빡세게 일하는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낚인 청년들이 30% 4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그게 놀라울 뿐인 거죠. 1인 가구로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거저 혼자서 인간사를 먹으면서 미친 듯이 일만 해야 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못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조금만 수틀리면 다 놔버리고 범죄자가 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면 차라리 범죄 일으켜서 교도소 들어가면 차라리 빚에 허덕이고 부채에 쪼이는 그런 일은 안 겪고 그냥 내려놓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지는 무수히 많은 강력범죄들,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건 그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경제적인 충격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졌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많이 벌어질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쪼록 자신의 삶을 지키고 가족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더욱더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오직 삶을 잘 지켜내는 무기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